50대 이상 성인의 70%가 이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리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발이 괴사가 되거나 심각한 질환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인체 축소판이자 제2의 심장, 발. 발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누룽지 듯이 발을 이 숟가락 하나로 긋기만 하면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거를 아니다 싶으면 대박이 쪽박이 돼요. 효과가 과연 있을지. 조금 아프실 거예요. 숟가락으로 발을 긁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몸신 가족들은 물론 제작진마저 깜짝 놀라게 한 놀라운 몸신이 나타났다. 등장부터 스튜디오를 술렁이게 한 박박 숟가락 발 건강법. 말도 안 된다 진짜. 사람이 좀 이상한 게 진짜 조직이 굳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될 수 없어요. 진짜야 대박이야 이건. 아픈 데는 다 긁으면 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신이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기를 꿈꾸면서 오늘 나는 몸신이다 출발합니다. 오랜 세월 연기하시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배우 성병숙 씨 오늘 함께해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제 가슴이 짠해오는 정말 소문난 효녀시죠. 8년간 어머니를 모시고. 네. 정말 한 드라마를 보는 듯한 인생. 아니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여러 가지 이유로 올해 여성 대상을 또 얼마 전에 수상하셨어요.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감사합니다. 주셔서 그냥 넋두 받았습니다. 근데 성병숙 씨는 건강하세요? 엄마가 치매시다 보니까 그리고 엄마랑 거의 붙어 살다시피 하니까 저렇게 나이 먹어가는 거구나, 저렇게 아파가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엄마 이렇게 보니까 나이 먹어가면서 아프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게 바로 손대면 콕하고 낫게 하는 게 바로 우리 몸신의 위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 옆에 있는 앵란 여사는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무려 5kg의 체중을 줄이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쪽에 앉아있는 조민희 씨는 안면 홍조를 날려버렸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변은희 씨는 정력왕으로 이것이 바로 몸신의 위력입니다. 내가 몸신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 언니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얘 그거 얻어올 거 참 많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식 씨가 정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딱 해주셨는데 오늘도 그런 정보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0대 이상 성인의 70%가 이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야, 70%라면 여기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렇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려요. 이곳에 이상이 생기면 심장병, 동맥경화, 각종 혈관 질환의 위험이 있고요. 심각할 경우 이 부위가 괴사해서 절단해야 되는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도 됩니다. 우리 몸 말초신경의 50%가 있어서 만성 통증이 발생할 위험도 대단히 높은데 무릎 관절염은 물론이고 허리, 어깨, 목 통증을 유발하는 디스크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된다. 좀 무서워. 이것이요? 이것이 정말 그렇단 말입니까? 자,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우리 몸의 엑스레이 발. 무서워. 팔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 발 관리 그러면 여성분들이 예쁜 발 생각하죠. 그렇죠. 남자분들 발 관리 그러면 왠지 좀 냄새 관리가 생각이 무좀이나 튀는 관리 생각이 먼저 나는데요. 이것이 관절염, 디스크, 심장병, 동맥경화 이런 질환과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 질환, 발 통증과 관련해서 또 한 뉴스가 있었는데 발 통증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 터져서 염증을 유발하는 피눈의 경우 20%가 10대 청소년에게서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발 질환이라는 것이 나이가 있는 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요즘은 젊은 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아주 우려스러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또 아이들,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 시간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하면은 저는 몸신과 함께 정말 그 벗은 발을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엄맹란 선생님의 그 고운 발 생각이 나는데. 네. 내가 발은 아주 자신이 있었거든요. 좀 못생기고 이렇게 팥떡같이는 생겨도 불편하진 않았어요. 근데 관절염하고 관계가 있다니까 상당히 겁먹게 되네요. 왜 아가들 왜 이렇게 기저귀차고 들어놓여 있는 아가들 보면 왜 발이 왜 올퉁불퉁하고 핑크색으로 통통한 게 정말 이쁘잖아요. 아 진짜 이게 왜 아가들 밟으면 통통하고 발바닥이 말랑말랑하고. 뜨겁고 그러면서 그런데 어른들을 발은 좀 이렇게 왜 뒤꿈치도 평평해지고 각질 생기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세 드시니까 발이 어떻게 내 돼요? 발이 뻣뻣해지고요. 평평해지고. 그리고 평평은 아직 안 해.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안 해. 그런 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걸으면은 뒤꿈치부터 아파. 사실 저는 그 굳은 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인데 한 달에 한 번씩 그 굳은 살을 이렇게 깎아내지 않으면 잘 못 걸어요. 뿐만이 아니라 또 뒤쪽으로 가면 발 뒤꿈치가 좀 갈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스타킹 여자들 신잖아요. 신을 때 잘못 신으면 이게 거칠어질 때 올이 쫙 나가고 그것 때문에 사실 걱정인데 이제 이게 뭐 그런 것만 이제 조금 불편하면 괜찮은데 이런 굳은 살이 발의 건강에도 영향이 있을지 있다면 저는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발 때문에 고민하는 주부들도 많고 어르신들도 네. 많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데요. 굳은 살이 사실은 건강 문제하고 직결된다고 해요. 그래서 발을 통해서 나의 건강 상태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은 좀 발에 대해서 우리 남자들은 발 그러면은 아무래도 중년 분들은 아침 일어나면 발저림 현상. 그게 의외로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발저림 현상 많아요. 내가 아니야. 날 보고 그 얘기하지 마. 근데 아니야. 흔히 그러는 게 많아요. 아, 본인일 생각이 거야. 나요. 네, 형님들이 그러신다는 말씀이시죠? 발이 소중하다는 건 아는데 우리가 내 발을 제대로 살펴보고 어루만져 준 거는 뭐 그런 시간은 거의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서 발 정말 중요하죠, 박사님. 그럼요. 자, 우리가 연기자 중에 연기를 좀 잘 못하는 사람을 아유 발연기한다 이러잖아요. 또 연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기 못하고 있어요. 참어. 의사들도 발 치료하는 사람 많아. 말씀하세요. 예. 아, 이렇게 발을 무시하는 식으로 말하면 그러네요. 안 돼요. 발이 하는 일을 잘 아시면 절대로 그런 소리 안 하게 됩니다. 발은 우리 몸을 서서 다닐 수 있게 만드는 근간이죠. 그래서 이 발이 우리가 걸을 때마다 오는 충격을 잘 흡수하지 못하면 그 충격이 무릎으로 가고 허리로 가서 엄청나게 아픈 질병들을 만듭니다. 디스크도 만들고 관절염도 만들고. 두 번째로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그래요. 우리 심장은 가슴에 있으면서 피를 펌프질해서 온몸으로 보내죠. 그럼 발이 움직이면서 내려온 피를 다시 위로 올려보내줘요.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피가 쉽게 위로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발 기능이 떨어지면 말초 혈액 질환이라고 그래서 정맥류 이런 게 생기고 아주 굉장히 괴로워져요. 뿐만 아니라 이 발은 밖으로 나와 있는 뇌라고 불립니다. 여러분들 발바닥 밑에 아주 조그만한 쌀 하나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걸 딱 밟으면서 금방 알아요. 아, 이게 뭐가 들었어. 그리고 바로 신발 벗어서 털어야 돼요. 아주 작은 모래 하나 들어도 그렇거든요. 그만큼 감각이 기가 막히게 살아있는 뇌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발을 고귀하게 생각하시고 집에 들어가시면 꼭 발을 잘 닦아주세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네, 한 말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족한상심이란 말을 썼습니다. 발이 차가우면 심장을 상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요. 발의 온도를 보고 혈,
뭐 전신에 혈을 주관하는 심장의 건강까지도 전신의 건강의 지표가 되는 그런 키워드로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오늘 주제가 우리 몸의 엑스레이, 발이죠. 그래서 엑스레이 같이 발의 건강을 체크함으로써 전신의 어떤 건강 상태를 살펴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발 건강을 확실히 지켜줌으로써 전신의 건강을 바로잡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발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내 발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 엑스레이처럼 몸신이 확 다 훑어주면서 처방해주고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예. 오늘 저희 그 건강 주제 문구가 정말 인상적이죠. 내 몸의 엑스레이 발이에요. 여러분이 발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분명하게 알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통증을 잡고 또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몸신의 여러 비법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신발 속에 꼭꼭 감춰놓고 미감만 중요시했던 발. 그런데 우리 몸의 주춧돌 발이 무너지고 있다. 발의 건강을 체크함으로써 전신의 어떤 건강 상태를 살펴볼 수도 있고요. 걸음 걸으면은 뒤꿈치부터 아파. 아침 일어나면 발저림 현상. 50대 이상 성인의 70%가 이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발 건강. 발을 이 숟가락 하나로 긋기만 하면 말도 안 된다 진짜. 효과가 과연 어떨지. 숟가락 하나로 발 건강을 책임진다. 발 건강의 모든 것. 한 사람. 많이 어려워. 지금 되게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대박이야 이거. 이게 무슨 일이야? 낱낱이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몸의 엑스레이 발 건강을 위한 몸신 주치의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발만 보면 건강을 알 수 있다. 7만 명의 발을 만져온 국가대표 농구팀 전담 주치의. 코트를 누비는 첫 번째 몸신. 족부 족관절 정형외과 전문의 김진수. 반갑습니다. 몸신 주치의께서는요, 대학병원에서 족부 족관절 정형외과 주치의를 맡고 계시고요. 국가대표 농구팀의 전담 주치의입니다. 지금까지 7만 명이 넘는 환자의 발을 봐오셨다고 하니까 발에 관한 한 저희가 뭔가 이분께 뭐든지 다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몸신 가족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족부정형외과 김진수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 자리에 나온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발이 진짜 소중한 건데 한 번씩 홀대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조그마한 위험 신호를 보낼 때 그 치료를 하게 되면 충분한 이제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팁들을 좀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문으로 딱 들었습니다. 발의 진수를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발만 봐도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네네. 우리 방청객 여러분 발을 좀 보고 네네. 대충 뭐 이분은 어떨 것 같다, 어떨 것 같다 이렇게 짐작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뭐 이게 불법도사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발이 이제 우리 몸을 반영하는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보면 조금 추측은 좀 할 수 있고 한 번씩 맞추기도 합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발냄새만 맡으면 알 수 있어요. 발냄새만 맡으면. 여기 신경 쓰지 마세요. 아 근데 발냄새는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발냄새를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발냄새가 다릅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른 경우가 있죠. 네. 저희들이 이제 당뇨 환자들 이렇게 염증 생기거나 했을 때 그 균을 알아맞힐 때 냄새를 맡고 알아맞혀요. 그러시구나.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의 발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또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지금 벌써 신발 벗으려고 준비하는 분들. 여기를 발로. 그래요. 우리 앞줄에 계신 분들 한번 신발 뭐 양말 이렇게 벗어보실까요? 우리 한번 이런 시간 가져볼까요? 네네. 가까이 가보실까요? 네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발을 다 이렇게 내미셨는데 어쩜 이렇게 발이 다 저마다 다르게 생기셨나요? 발모양이 진짜로 다 다르게 생겼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얼굴 다르듯이 진짜 발모양이 다 달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굳은 살이 이렇게 있네요. 신발도 슬쩍 보면 이렇게 좀 약간 높은 거 좀 좋아하신다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앞꿈치로 이렇게 쏠리게 되면서 이렇게 굳은 살 앞쪽이 잘 생겨요.
그렇게 되면 무릎도 좀 아플 수가 있고 뭐 어깨가 아프시다는 분도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보통 저희들이 보행 패턴들이 좀 바뀌면 이게 이제 상체의 밸런스도 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깨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다음 분은 하얀 발입니다. 그러게요. 네. 어디 한번. 실핏줄 같은 거 좀 나와 계시고 조금 누르면 약간 들어가신다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심장 기능이나 신장 기능 이런 것도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 한 번씩 계십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은 좀 딱 봐도 좀 뭔가 왠지 좀 얘기할 거리가 좀 많은 것 같다 그죠? 첫 번째 이제 발톱도 이게 보면 이게 발톱이 이게 딱 뭉퉁하게 생겨가지고 발톱이 막 이렇게 갈라져 있죠. 자, 한번 보여주시면 네, 여기 아, 보면. 발톱이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네요. 이쪽은요. 네, 이런 분들 이제 막 이제 관리가 좀 잘못되면 이제 발톱 무좀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각질이 굉장히 심하시네요. 네. 이게 뒤꿈치가 이렇게 건조하신 분들은 이제 뭐 당뇨가 있거나 그 혈액순환이 좀 안 돼가지고 뒤꿈치가 갈라지거나 아프고 난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련 증상이 좀 있으세요? 약간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저리고요. 저리다. 혈액순환이 안 좋으면 발이 이제 저린 느낌이 들고 좀 시리거나 그런 느낌들이 예, 좀 최근에 있을 수가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한 번씩 이렇게 통증이 올 때도 있더라고요. 예, 이게 일로 인해서. 역시 발이 안 좋은 쪽이 이제 아프신 거네요. 네, 자, 다음 분 누구세요? 아, 네네네. 전속하는 아, 네, 수간호사 오셨네요. 선생님 계속하세요. 네네. 네네. 팀은 긴장하고 우리 옆에 계세요. 긴장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옆에 어머님 부끄러우셔가지고. 아유. 어머니들의 발이에요. 우리 우주의 대한민국 발. 어머니들의 발. 사실 저희도 이제 병원에서 굉장히 흔하게 보는 발입니다. 이게. 많이 그래요. 끼워지셨네요. 이제 이게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무지의 반증입니다. 이게 무지의 반증이 있으면 보통 이제 무릎이라든지 허리도 많이 아프거든요. 무릎도 안 좋으시고요. 네. 뭐 허리가 어떤 주서만. 조금 이렇게 제가 위로 올리면 좀 어떻게 좀 아파요, 이거 지금? 예. 위로 올리면 아파요. 되게 이제 위로 올 때 이게 등 쪽이 아프면 그거는 이제 관절염도 조금 오시는 거예요. 관절염이 있고. 네. 발등에 관절이 오면 이게 약간 균형이 무너지면서 무릎 안쪽이라든지 골반, 허리까지 좀 같이 아파지게 되죠. 이런 거. 선생님 다른 병실도 또 가야 되니까. 아, 네네. 자, 안녕히 계세요. 예. 선생님, 우리 조민희 씨랑 저랑 네. 우리 발 두 좀 사람 봐요. 발도 좀 봐주세요. 우리 쉽게 꺼내드릴게요. 하나, 진짜로? 둘, 셋. 여기요. 네, 여기요. 네, 꺼내드릴게요. 네, 좀 봐주세요. 아유, 참. 왠지 봐야 될것 이렇게. 같아요. 저는 오늘 위해서 발 내일도 했어요. 선생님, 저는요 발가락이 손가락처럼 길거든요. 이것도 병이 될 수 있어요? 발가락이 긴 사람들을 저희는 엘레강사라고 얘기를 해요. 발가락이 길어야 발이 예뻐요. 아유. 두 번째 발가락이 진짜 손가락 같거든요. 그러네. 근데 아까 제가 굳은 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세 개, 그쪽 지금 만지시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한 달 되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저희 남편이 그거를 칼로 긁어내지 않으면 너무 이게 배겨가지고 발을 못 걸어요. 이제 소족지 내반증이라고 발가락이 좀 튀어나와가지고 여기가 굳은살이 잘 배기는 거예요. 이게. 어디가 안 좋은 어디가 안 좋은 거예요?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휜 거예요, 이거는. 바깥으로 휘었어요. 네. 안 보여. 이게 여기가 이제 그게 무지의 반증이 조금 계신데 이놈이 저 다섯 몰랐어요. 번째 발가락이 생긴 거예요. 어머나. 몰랐어요, 저. 이게 무지 반증은 굉장히 저희들이 흔하게 알고 있는 병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다섯 번째도 소족지 내반증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병명이. 그게 있으면서 이게 여기 발바닥 아래쪽에 이제 뼈가 좀 나오면서 여기에 각질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발을 볼 그랬구나. 때 뭐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네요.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떤 걸 봐야 될까요? 그 오늘 보신 우리 그 방청객들 네. 보면 이제 앞쪽에 굳은 살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럼 굳은 살들은 보통 이게 체중이 부하되는 위치에 잘 생깁니다. 그래서 하이힐 같은 거 신거나 그런 분들이 잘 생기게 되고요. 뒤쪽에 이제 굳은 살이 생기는 분들은 이제 발이 좀 오목한 분들 있잖아요. 요족 같은 것들. 뒤꿈치에 압력이 많이 가서 생기기도 하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발에 각질도 잘 생기고 한 번씩 상처도 이렇게 잘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뒤꿈치에 상처가 나면 좀 굉장히 곤욕스러워요. 혈액순환 같은 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게 잘 낫지를 않거든요.
발을 살펴주시고 발을 만져주신 후에 우리 몸신 주치의와 우리 몸신 가족들의 거리가 한결 가까워졌습니다. 진짜. 그렇죠. 진짜. 네, 마치 모든 걸 다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부터는 자리에 모시고요. 이렇게 7만여 명의 환자를 보시면서 얻은 여러 가지 정보들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발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질환들 좀 자세히 살펴주세요. 아, 네. 사실 발에 생기는 질환들은 너무 많거든요. 진짜 이게 손가락으로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발끝부터 해서 그 발목까지 제가 간단하게 좀 많은 것만 설명을 드리면 사실 발끝이 시리거나 저리거나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리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발이 괴사가 되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하는 그런 심각한 질환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 근데 평상시에 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나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굉장히 쉽게 확인을 할 수가 네. 있습니다. 손목에 맥박을 재듯이 네. 발등에서 맥박을 재면 발등의 맥박. 네네. 발등에도 혈관이 내려가거든요. 네. 동맥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다리에 혈관이 막혔다, 다리에 맥박이 안 뚫린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좀 얘기 드렸지만 심장이나 뇌혈관이나 이런 혈관들은 다리 혈관보다 얇아요. 그래서 다리에 혈관이 막혔다라고 하면 이런 다른 데 혈관들은 더 위험한 상태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네. 제가 한번 시청 맥박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예. 잘 뛰는지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자, 같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발이 있다고 하면 발등에 이제 보면 발등이 가장 부르 튀어나온 부분에 정중앙 부위, 네. 그 주변에서 한 1cm나 2cm 사이에 이렇게 혈관들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만져보는 거죠. 이 손의 맥박보다 조금 더 강하게 뛰는 게 정상이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듯이 발가락이 이제 휘는 병들, 정렬이 이제 어긋나는 그런 병들이 있죠. 뭐 무지반증이라든지, 또 아까 저기 소족지 내반증, 이런 발가락들이 휘는 병들, 이런 병들이 생기면 이제 앞꿈치가 아프게 되고, 막 신발을 신을 때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좀 이제 올라오면 이제 발등으로 오죠. 발등으로. 네, 발등으로 오면 발등에도 관절림이 잘 생깁니다. 저기 무릎 관절만 생각하시는데 발등 관절림이 상당히 많아요. 네. 퇴행성도 있고 혹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아마 많이 아실 텐데 손가락에 오는 거지만 이놈들이 발가락에도 많이 와요. 그렇게 뭐 실제로 발이 아픈 그런 일차적인 질환 외에도 또 이게 부차적인 질환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렇죠. 이거 셀 수도 없다는 말씀 자체가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거든요. 발과 관련한 질환이. 이게 발이 아프면 어때요? 어차피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이 아프면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못하면 뭐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2차적인 증상들도 나타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환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질환을 살펴볼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자가진단 방법이 있다고요. 네,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 예. 어느 분의 발을 좀 모델로 해서 저희가 자가진단법을 배워볼까요? 저는 여기 엄앵란 선생님 발을 한번 아이고 저요. 네. 아유 영광입니다. 그런데요, 내 발은 비싼 발이에요. 여배우 발이거든. 그래서 혼자 나오기가 못해가지고 네네네. 우리 후배하고 같이 나오려고요. 황병숙 씨하고. 예. 아우 예. 아우 선생님이 나가자 그러면은 뭐 남쪽이든 북쪽이든 갑니다. 네. 예, 두 분 모시겠습니다. 자, 나는 몸신이다. 오늘은 여배우 발 특집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우선 저희가 자가 진단을 할 때 어디를 살펴봐야 될까요? 어떤 점을? 발을 볼 때는 보통 크게는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봅니다. 이게 안색을 보듯이 저기 발색을 봐요. 그래서 발 색깔 같은 것들을 봐가지고 이제 발이 발그스름하게 우리가 부끄러울 때 얼굴이 좀 빨개지잖아요, 그죠? 그 정도 색깔로 이렇게 발그스름하고 윤기가 있는 이런 발들은 굉장히 건강한 발입니다. 그럼 먼저 색깔을 보겠습니다. 두 분 편안하게 발을 한번 이렇게 내밀어 주실까요? 네, 부끄럽네요. 그래요. 색깔은 상당히 좋으시네요. 네. 괜찮아요? 네네. 피부도 굉장히 발도 부드럽고. 이쁘시네요. 이쁘긴 뭐가 이쁘지? 이쁘시다. 그 촉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예쁜 발이고. 전체적인 발 색깔은 저희가 봐도요. 지난번에도 저희도 촉촉하고 윤기 있는 발을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 괜찮으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발이 불편하다고 호소하시는 성병숙 씨의 발. 선생님 연세 진짜 좋으신가 보다. 저는 여기는 이제
속도는 약간 좀 차가운 편이네요. 네, 발가락이 좀 그래요. 발가락만. 시리거나 그럴 수 있고 여기 또 각질도 계시고 예. 색깔은 솔직히 이제 약간 노란빛에 조금 가까우시네요. 그죠? 네. 그러네요. 네. 저희가 화면으로 이렇게 봐도. 네. 이제 노란 빛깔들이 이제 생기면은 뭐 혈액순환 장애가 있거나 혹은 간질환이 있거나 빈혈들을 의심할 수가 있어요. 어떡해. 혹시 빈혈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혈압이 낮으니까. 혈압이 나지. 네. 보통 이제 혈색이 손색이나 좀 유사하거든요. 근데 이제 손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빨간 정도가 좀 더 정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피가 쏠려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근데 이제 빨간색이 아니라 우리가 좀 짙은 빨간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탁한 빨간색 그죠? 같은 탁한 색깔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시커멓고 좀 약간 거무튀한데 내가 한 10분 정도만 걸어도 이거 종아리가 땡기거나 발이 아파서 못 걸으시는 그런 분들 그런 경우가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동맥경화와 가장 관계가 깊은 그런 발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색깔 다음으로 두 번째는 정렬입니다. 정렬. 발가락에 이제 정렬을 보셔야 되거든요. 한번 보시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무지의 반증이 이렇게 경도로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 좀 볼록하게 태어난 거 보이시죠? 이게 각도가 막 20도씩, 30도씩 어긋난 건 아니시고요. 한 10도 정도 어긋나서 이게 발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네. 이거 뭐 젊었을 때 도적구도 뭐 많이 신셨죠, 그죠? 근데 저는 정말 지금 이 연세에 그 정도 휘신 분은 발 보기도 참 드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벼운 정도의 무지외반증이 있으시다. 이렇게 이제 정렬이라는 거는 얼마나 고르게 지금 쭉 뻗어 있는가를 살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 발등하고 엄지발가락과의 정렬을 보는 겁니다. 그 정렬이 이제 조금 쉬게 되면 그걸 저희들이 무지반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지반증이 있으면 보통 이제 무릎이라든지 허리도 많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성병수 네, 저는 한 단계 위. 네, 선배님 이게 한 단계 위죠 이게.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각도가 엄지발가락과 여기 그 중간 발가락 각도가 거의 20도가 넘어갑니다. 이게. 네. 튀어나온 그래서. 것도 훨씬 좀 아파 보이죠 이게. 네. 막 튀어나올 때 사실 막 아프지 않으셨어요? 그때? 아파요. 그죠? 신발 신으면 무지무지 아파요. 신발 신을 때 보시고. 예. 이 각도가 몇 도 이상이면 보통 무지외반증이라고 한다. 보통 저희들이 20도를 넘어가면 무지외반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술을 해야 되나요? 사실은 이 정도면 제가 이제 나이랑 환자분의 증상이랑 이런 거 봐가지고 수술을 좀 권유드릴 것 같아요. 그 수술하면 재발하지 않나요? 재발률은 저희들이 한 15% 정도 됩니다. 이게 원인이 이제 발가락이 이렇게 휜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뼈가 사실은 휘는 게 아니라 그 뼈를 잡고 있는 인대들이 느슨해지면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뼈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바로 놓더라도 환자분들이 인대가 느슨한 이런 분들은 조금씩 재발할 수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발에 이제 건강한 걸 측정을 할 때 발의 아치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발이 있는가 혹은 평발 반대 요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과 왼쪽 엑스레이가 확연히 틀리죠. 네. 이제 오른쪽은 좀 건강한 분의 이제 사진인데요. 보면 뒤꿈치가 어때요? 적정하게 이제 산을 조금 이루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왼쪽은 보면 뒤꿈치에 있는 뼈가 땅바닥에 거의 다 있잖아요. 여기 발이 쉽게 말하면 이 아치가 이렇게 딱 꺼진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평발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무너지면 이렇게 가는 게 발이 이제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네, 그러면 신발이 어디가 닳아요? 안쪽이 닳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 이렇게 살짝 안으로 휘죠. 네. 이런 것들이 생기면 몸의 균형이 틀어집니다. 지금 보면 어깨 라인 어때요? 어깨 라인. 어깨 라인이 이게 움직여 뒤틀려져 있죠. 그걸 또 보상하려고 이쪽으로 갔네요. 어깨 라인은 또.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런 우리의 그 어깨 라인부터 골반, 어떤 다리의 어떤 정렬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지 못하시고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버리면 발가락에 관절염이 온다든지 허리 삐뚤하면 어떻게 돼요? 뭐 허리 디스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무너지나 보죠? 후천적인 것들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무너지게 돼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신체 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평발이다 이거예요. 그 평발은 왜요? 그러니까
뛰지도 못하고 굽어도 못하고 걷질 못한대. 군인이 못 뛰면은 이건 군인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 군대 좀 보내달라고 나 제발 좀 사정했어요. 그리고 군대 가서 일주일 만에 살 빼니까 평발이 없어졌어. 아치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네네네. 이 발도 살찌니까 아치가 없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던 평발의 원인 중에 하나가 비만입니다. 체중을 못 이겨가지고 거기 아치를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근육인 후경골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약화가 생겨요. 그래서 평발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아치라는 게 정상 아치라는 그 센티미터가 사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평발이랑 요족을 평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손가락을 이게 아치 쪽에 이렇게 넣어보는 겁니다. 네. 제가 살짝 넣었는데 손가락 한 마디 반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정상인 거죠, 정상. 그리고 이제 만약에 평발이라면 네. 이제 좀 일부러 이제 고의적으로 이렇게 할게요. 기울어졌다는. 이렇게 네. 기울어지면 이 발가락이 안 들어가죠, 한 마디. 뛰지를 여기 못하는구나. 발이 제 손가락을 막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평발이신 거죠. 반대로 아치가 높으면 이게 이제 여기 아치가 높으니까 쑥 이 발가락이 들어가겠죠, 여기까지. 두 마디 정도가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요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요족의 경우에는 어떤 불편함이,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이제 요족이니까 우리가 충격이 흡수되는 위치가 앞꿈치와 뒤꿈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체중이 앞꿈치랑 뒤꿈치에 이렇게 쏠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뒤꿈치에 각질 같은 것도 생기기도 하고 앞꿈치가 또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아치가 무너지는 게 큰 문제가 되는데 그 원인은 앞서 말씀하신 몇 가지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 요족의 원인은 첫 번째는 이제 유전적인 그런 경향들, 예. 그다음에 운동을 사실 안 하시는 분들. 제가 이거 진짜 좀 운동을 진짜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 걷기 운동 이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근력이 떨어져 생기는 것들이 있고 아까 얘기하셨던 비만 이런 것들과 관계된 것들, 그다음에 후경골 근육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치가 조금씩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운동하라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병원에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요. 제가 건강심사평가원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2013년에 그 한 해 동안 병원에 발 질환 때문에 병원을 찾은 환자만 무려 180만 명이나 됩니다. 또 이들이 지출한 의료비만 1,400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나 무지반증이 더 이상 여성들만의 질환이 아니라 남성들도 많이 생긴다. 특히 20대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무려 100% 증가율을 보였고요. 30대도 70%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키높이 구두 또는 높은 깔창을 신는다든지 또는 앞볼이 작은 구두, 그런 잘못된 신발 선택이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처음 이렇게 또 발 공개하고 말씀을 좀 듣고 나니까. 쑥스럽구만. 발이 문제라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그럼요. 진짜 이 발이 더 이상 나빠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항상 이거 발이 걱정이었어요. 근데 좀 어떻게 좋아지는 방법을 얻어간다면, 선생님, 그죠? 얻어간다면 정말 선생님 연세 될 때까지 이 정도의 발로 유지만 된다면 너무 좋겠어요. 네. 발을 보면 알 수 있는 자가 진단법. 첫 번째, 발의 색깔을 보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발바닥의 색깔이 붉으스름한 색을 띠면 건강한 발이고요. 발바닥의 색이 누르스름하면 빈혈. 그리고 검붉은 색을 띠면 혈관 질환 같은 몸의 이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발을 보면 알 수 있는 자가 진단법. 두 번째, 발의 정렬을 보는 방법.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20도 이상 휘어 있으면 무지외반증. 반대로 새끼발가락이 안쪽으로 휘었다면 소검막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발을 보면 알 수 있는 자가진단법. 세 번째, 발의 아치로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치가 너무 높은 요족이나 아치가 무너진 평발을 통해 몸의 기울기로 인한 전신의 통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검지손가락을 발바닥 아치 부분에 밀어 넣었을 때 한 마디에서 두 마디 정도가 들어가면 정상.
2마디 이상이 들어가면 요족, 그리고 한 마디도 채 들어가지 않으면 평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룽지 긋듯이 발을 이 숟가락 하나로 긋기만 하면 조금 아프실 거예요. 몸신 가족들은 물론 제작진마저 깜짝 놀라게 한 놀라운 몸신이 나타났다. 말도 안 된다 진짜. 변비가 좀 오래됐나요? 지금 5일째 못 보고 있어요. 오랜 시간 괴롭혀온 변비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박박숟가락 건강법. 아니 지금 바로 화장실 가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기대하시는 시간입니다. 발이 우리 몸 건강의 엑스레이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여러분께 드렸는데요. 자, 이제 발 하나만 잘 다스려도 전신의 건강을 잡을 수 있다는 몸신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에게 필요한 건 놀랍게도 숟가락 하나라고 합니다. 숟가락 하나와 여러분의 발이면 해결되는 비법 과연 뭘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자, 다 같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숟가락 하나로 발 건강을 책임진다. 10년 가까이 발 건강법을 연구해온 두 번째 몸신 전대박. 일단 뭐 성함이 대박님이세요. 자, 본인 소개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예, 숟가락으로 건강 대박을 잡은 전 대박입니다. 야, 이름 대박이다. 아니 와, 대박이다. 지금 현재 보면은 숟가락 하나로 무언가 이거 아니 유리겔라도 아니시고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이 발을 한 10년 동안 그 발을 만져보면서 네. 또 연구하면서 이 발이 우리 몸에 굉장히 좋다는 거를 깨달았는데 가정에서 누구나 편하게 이 발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우리가 이제 그 누룽지 긋듯이 발을 이 숟가락 하나로 긋기만 하면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막 긁어보니까 제가 오늘 그 허리라든지 뭐 어깨라든지 뭐 변비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아주 완벽하게 해결한 방법을 지금 공개하러 나왔습니다. 뻥이야. 그 소리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아니야. 근데 네, 이따 보시면 알 겁니다. 들고 있는 건 숟가락 하나지만 지금 말씀을 들어서는 벌써 제 몸에 어디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신 것 같아서 약간 개운하고 시원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쩜 이렇게 숟가락도 자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명색이 나는 몸신이다라는 채널A의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네. 그냥 여느 백반집에서 쓰는 정말 값싼 숟가락 아니 뭐 특별한 숟가락도 아니에요. 이걸로 누룽지 긋듯이 긁는다. 예, 긋기만 하면.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시길 통증과 변비까지 해결한다. 야,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대박님 이 몸신이 지금 네네. 장안의 화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만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대박이 쪽박이 돼요. 그런데 몸신이 직접 해주시는 것도 해주시는 거지만 우리도 그걸 보고 배워서 우리가 스스로 해도 효과가 나타난다 이 말씀이에요? 효과가 나타납니다. 앞만 봐도 뻥이야. 앞만 봐도 뻥. 아니 그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난 감이 왔어 벌써. 예. 긁기만 내가 긁어도 예. 봤거든. 숟갈은 아니래도 네. 다른 거를 긁어봤거든. 이게 이제 괄사하는 거 있어요. 근데 숟가락이니까 참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 발바닥에는 오장육부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리모컨으로 TV를 이렇게 작동하듯이 발바닥이 우리 몸의 리모컨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허리가 아프면 그 허리 부위를 자극을 주고 비벼줘도 효과를 내지만 그 발의 허리 부위를 자극을 하게 되면 허리가 유연해지고 허리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도 연결이 돼 있다고요? 네네네. 어머, 허리 유연성하고요? 허리뿐만이 아니라 네. 뭐 목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이미도 문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사실인데 사실은 이제 발이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터부시하고 잘 이제 만지질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어떤 아주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저희 날이면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정보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제가 지금 잠시의 만남을 가졌는데 이 음성과 기운에서 느껴지는 정말 건강한 에너지가 있으세요. 이 건강한 에너지로 과연 어떤 일을 벌이게 될지 저희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는 발. 과연 그 문제가 되는 위치를 건드려서 우리 몸이 좋아질 수 있을까? 자, 숟가락 하나로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도전하셨으니까 변우민 씨 나오시고요.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오늘 뭐 저기 조민희 씨 같이 발을 보여줬으니까 같이 해야 되겠다. 기본적인 뭐 예, 기본 모시고. 이 발의 허리 부위를 자극을 하게 되면 허리가 유연해지고 허리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진짜. 아니다 싶으면 대박이 쪽박이 돼요. 효과가 과연 있을지. 조금 숟가락으로 발을 긁었는데 허리가 유연해진다. 아프겠죠? 오늘도 피해갈 수 없는 검증의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발에 모든 신경이 있다. 오장육부를 다 만날 수 있다. 그 지점을 자극하면 아픈 지점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걸 실제 이 현장에서 좀 저희가 느껴보기 위해서 첫 번째 하고 싶으신 거는 허리라면서요. 허리를 가지고 네. 허리가 발에 있는 허리 부위를 긁었을 때 네. 얼마나 유연해지는가, 잠깐 사이에 얼마나 효과를 보는가 그거를 좀 테스트할 건데요. 예. 일단은 먼저 지금 현재 상태의 허리 상태를 좀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내려가는 그 저기를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려가는. 유연성을 체크하는 유연성을 거예요? 체크하는 거죠. 네. 아니 허리를 하나도 안 건드리고 발바닥만 건드려서 좋아진다고요? 아유, 좀 잠깐만요. 저희가 오늘 이따가 끝나고 나면 놀라실 겁니다. 예. 근데 조민 씨가 사실 허리가 유연해서. 그런데 뭐 저는 허리가 그렇게 뭐 나쁘진 않거든요. 않아요. 예, 예. 근데 하여튼 해볼게요. 가볼게요. 네. 여기서 정확하게. 진짜 정확하게요. 예. 저도 오. 내려가네. 오. 예. 야. 됐습니까? 예, 이 그 정도. 정도. 정확하게 할게요. 아, 잠깐만. 저기 변우민 씨. 허리 유연성 테스트하고 벌써 힘든 거예요? 나 힘들어. 아니, 벌써 앉아 계시네. 자, 갑니다. 네. 천천히. 하는 데까지만. 무슨 금메달 따러 왔어 지금? 갑니다. 그래야만. 쭉쭉. 예. 아니 지금 우리가 이 정도 했는데 이것보다 발을 하면 더 내려간다고요? 그렇죠. 발이 더 내려가. 그것도 숟가락으로 긁어서. 숟가락만 긁어서. 이해가 안 가네. 예. 그러면 방청객 중에서 조금 제가 보니까 저쪽에 어머니가 몸이 유연하지 않은데 그 유연한 모습들을 좀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오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혹시 허리 통증 있으세요? 아, 허리 통증 있으세요? 그래요. 그럼 좀 무리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허리 통증이 있구나. 천천히 하세요. 내려갈 만큼만 내려가 보세요. 최선을 무리하지 다해서. 말고. 아이고야. 어머. 못 내려가고 있어. 아이고야. 내리세요. 아이고야. 손이 파르르 떨리긴 하거든요. 아이고. 올라가세요. 됐어요.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좀 하나씩 보여주세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지금 이제 일단은 집에서도 따라 하실 건데요. 유의하실 거는 맨살을 자극을 하게 되면 상처를 입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네. 크림이나 오일을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리고 이제 긁어주시는데 그 방법은요. 누룽지를 긁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룽지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룽지를 긁을 때 살살 긁는 게 아니죠. 누룽지가 나올 정도로 긁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긁는데 우리 변우민 씨나 우리 조민희 씨 같은 경우는 허리가 유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허리 아픈 거는 사실은 이게 굳어지면 이제 허리가 아파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이 복숭아뼈가 하나 있잖아요. 네. 그럼 복숭아뼈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곳이 있어요. 네. 고기를 기준으로 긁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숟가락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진짜? 이렇게 잡으시고 진짜 누룽지 하시는데. 누룽지 긁듯이 아. 긁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몇 분 정도 긁으세요? 요거는 시간은 원래 이제 양쪽 발에서 한 5분 정도 가볍게 네. 긁어준다 생각하시고 5분 정도 긁을 5분 건데 정도?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조금은 긁다 보면 많이 그 허리가 안 좋으신 분 되게 아프셔요. 아프신데 그런 분들도 그 아픔을 조금 참으시고 긁어주시면 그 전에 뭐 굉장히 많이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도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양쪽 발을 다 하는 거다. 다 하는 오늘도 건데요. 그렇게 예. 하실까요? 양쪽 발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양쪽 발을 해서 그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풀어지면 이게 이제 이쪽 발 같은 경우 오른발이잖아요. 네. 오른쪽 편이 부드러워지고요. 왼발을 긁으면 왼쪽 편이 부드러워지거든요. 아, 지금 뭐 전문의께서 네네네. 예, 눈 크게 뜨고 보고 계십니다. 편안하게 긁으세요. 예, 예, 조금 아프실 거예요. 안 아픈데. 아니야 아파요. 그러니까 허리 부위에 해당하는 곳을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너무 살살 긁으시면 의미가 없고요. 잠깐만요. 예, 그리고 네. 반드시 이쪽에서 이쪽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반대쪽으로? 그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위아래 없어요? 상관은 없이 위아래 상관없어요? 편안하게 내가 긁을 때는 이제 이렇게 긁는 게 더 편하시면 이렇게 긁으시고요. 아하. 또 이제 위로 긁는 게 편하시면 이렇게 긁으셔도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긁어주는 방향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위치가 허리에 해당하는 것인지 네. 그거를 이제 주의해서 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저는 지금 약간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시원함을 반응이 다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아프죠. 이게 되지도 못합니다. 와 네. 그래요? 난 너무 시원해요? 시원해요. 숟가락으로 하니까 예. 와 이렇게 시원하나? 이게 어마어마하게 시원합니다. 만약에 허리에 약간 뭐 아픈 사람이면요. 예. 긁을 때 나중에 피멍이나 이렇게 약간 뭐가 안 좋은 뭐 이런 현상 같은 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과샤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거는 피멍이 들게 하죠, 사실은. 그죠. 팍팍 네. 긁어서. 근데 이제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피멍이 들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금방 풀리니까. 근데 이제 너무 처음에 그냥 한꺼번에 낫게 하려고 네. 너무 이렇게 반 욕심은 삼가하시고 꾸준히 그냥 하루에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한 번씩 긁어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 맨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아픈데 이게 어느 정도 풀리면은요 또 시원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굳어있는 근육이 그동안에 이제 쌓였던 거예요. 풀리면서. 네. 어떤 우리 주부께서도 지금 양쪽 발을 하고 계신데요. 자세는 발 마사지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주방 일 보시고 있는 것 같으세요, 지금. 자, 이쪽도 잠깐만 해드릴게요. 위치를 정확하게. 거기가 아니고. 허리가 아픈 사람은 그렇게 아프구나. 그리고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우리 변우미 씨 같은 경우는 시원하다고 했는데 우리 여기 선생님은 아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 부위를 긁을 때 통증을 좀 많이 느낄 거예요. 예. 자, 이게 허리가 유연해지는 거 이분들은 이제 유연성을 위해서 하셨습니다마는 주부께서는 이제 아팠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떨지 궁금한데요. 자, 발의 허리 부위를 자극해서 과연 실제 내 허리의 유연성과 통증을 더 낫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몸신의 도움으로 마사지를 마쳤는데 단 말이에요? 말도 안 돼,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숟가락으로 긁어서 더 밑으로 허리가 근데 유연해지는 건? 지금 현재 상태 본인이 느끼기에는 무슨 어떤 자극의 변화가 있습니까? 저는 뭐냐면요. 네. 여기가 약간 무겁다라는 느낌이 항상 들었거든요. 방금. 근데 요 무거운 느낌이 요거 긁고 난 다음에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저 본인은 그냥 무겁던 있는 그대로 소리가 한번 해볼게요. 가벼워졌죠. 천천히 있는 내려가 그대로. 볼게요. 자, 내려가겠습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내려갈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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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는 아울 수 없는 그런 유연성이거든요. 조민희 씨 해봐, 조민희 씨. 잠깐 나와봐. 약간 사기 같아. 지금 허리에 뭐 그냥 느껴지는 어떤 감각은 따로 하고 없으시고요. 나서 허리가 조금 부드러운 것 같은데 기름칠한 건가 이럴 정도로 좀 유연성이 좀 생긴 거는 글쎄. 같은데 정확하게 할게요 진짜. 너무 무리하지 마. 앞서 네. 10.2였습니다. 예. 진짜? 그러니까 만약에 조민희 씨까지 어디 떨려.
대박. 야, 신기하다. 조민희 씨, 자기가 긁은 거지? 아, 제가 긁은 거예요. 이거 보세요. 어머. 방청객 나오세요. 방청객 나와. 그 사람은 허리가 다 유연하니까. 긁었어요? 긁었어요? 아이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세상에. 지금 10.5 그리고 14.2까지 증가했는데 제 생각에는 마이너스를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지금 뭐 원래 허리가 좀 아프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때요? 앉아 있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되게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진짜? 무슨 일이야? 다리를 하느라고 여기가 너무 아파서 이거 신경을 못 쓰다가 두 분 하셔서 제가 펴봤거든요. 네.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어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떠신지요? 야, 궁금하다. 에이, 안 될 거야. 한번 해보세요. 맞아. 천천히. 와, 이거 진짜 웬일이니? 이게 지금 여기 어디 리모컨으로 돼 있어. 바닥에 닿은 적이 없어요. 세상 바닥에 닿은 적이 없다. 이 바닥에 닿은 적이 없는 분이 지금 6.2cm까지 갔습니다. 야, 혼자 하실 수 있는 거네요. 지금 그러면 죄송한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바닥에 한번 손을 한번 대보실래요? 한번 대보세요. 그래. 정말 대본 적이 없다고 그랬죠? 신발 벗고 벗으실까요? 저 맨발로 네, 한번 대보세요. 정말로 대. 야, 아니 그럼 저기 고등학교 때 체력장에서도 못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야, 이걸 와. 지금 본인도 놀래가지고. 진짜 허리 안 아파요? 진짜 안 아파요? 아니, 인터뷰를 하는데 손을 발발발 떠시는 아니 거예요. 진짜 너무 진짜 놀래가지고. 지금 허리가 안 아파요? 아까 같은 통증 없어요. 없어요? 이야, 신기하네. 야, 자, 발의 허리 부위를 자극하면 허리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저희가 세 분을 뭐 샘플로 모셔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세 분 다 엄청난 효과가 있었어요. 모두 10cm 이상으로. 당혹스러워요. 예. 이거 보고도 믿기지 않는. 네. 자, 우선 허리가 이렇게 유연하신 분들인지 몰랐습니다. 어머, 진심으로 저도 축하드립니다. 예. 네.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발만 긁어도 허리가 유연해지는 박박숟가락 건강법 알려드립니다. 발바닥 안쪽 복숭아뼈 아래 볼록 올라온 부분이 바로 허리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를 피부가 상하지 않게 발에 크림을 바른 뒤 숟가락으로 3분간 박박 긁어주세요. 여러분도 따라하시고 몸신되세요. 정말 이렇군요. 예. 정말 이런 일이 어째서 몸신 스튜디오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까? 사실은 우리 발이 인체의 축소판이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한 13년 동안 이 발을 만져보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축소판이더라고요. 이 엄지발가락 이게 발 두 개를 지금 모은 그렇죠. 거네요. 발 두 개를 이렇게 붙였을 때 엄지발가락에 해당하는 곳이 이제 머리에 해당이 되고요. 양쪽 두 군데가 눈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간장이 보일 텐데요. 오른발에 우리 이제 간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오른발 이 새끼발가락 안쪽으로 보면 이 간이 있어요. 이제 피곤하다든지 그럴 때는 저 부위를 자극을 주게 되면 숟가락으로 박박 긁게 되면 피곤한 게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했던 데가 어디냐면 발 안쪽에 그러니까 쭉 내려오다 보면은 허리 부위에 척추가 있죠. 가운데 이렇게 척추가 있는데 척추에 그 양쪽에 있는 근육을 자극했다. 기립근이라고 하는데 그 부위를 자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부위를 자극을 해줬더니 허리가 유연해졌고 기립근이 기립근 쪽에 이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신경을 건드려서 유연하게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선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일단 뭐 발 전문가시니까 지금 어떻게 보셨어요? 발을 이제 자극해서 다른 부위에 통증이 없어지거나 유연해지는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들은 이완요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저도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네.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들은 이제 운동 선수들 많이 보다 보니까 선수들이 뭐 경기력을 좋게 하기 위하거나 근육이 뭉쳐 있는 이런 경우는 좀 더 정형화되어 있는 도구들을 개발해 가지고 아픈 부위를 이렇게 이완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한데 그 사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긁어주는 겁니까? 네, 진짜 뭐 강도는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누룽지 긁는 정도 그 정도가 그래요? 이거는 조금 더 무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힘을 주기보다는 굉장히 가벼운 형태로 이렇게 긁어줘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빨갛게 그 피부가 이게 팽진이 약간 일어나고 약간 피멍이 살짝 드는 정도의 강도를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대로 이제 시연에 들어가겠습니다. 제대로 제가 이제는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통증을 잡아주시겠다. 예, 지금 그 많은 현대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위가 어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어깨를 또 잘 못 쓰신 분들은 이 오십견이 와가지고 팔을 막 못 들고 별의별 방법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혹시 방청객중에서 있으시면 제가 한번 오늘 시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 주부들은 저 어깨 문제가 많으시잖아요. 혹시 지금 너무 괴롭다, 어깨 통증 심하다. 그러세요? 한 분이 가장 먼저 용감하게 들으셨. 그러면 기회는 이분에게 나오십시오. 예, 어깨가 많이 불편하시다는 주부께서 이제 손을 들고 나오셨는데 저 연세 좀 여쭤봐도 될까요? 56세입니다. 언제부터 어깨가 불편하셨어요? 한 2, 3년쯤 된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점이 불편하세요? 어깨가 올리면 안 올라가고. 네. 한쪽이 더? 네, 오른쪽이요. 네. 주물러도 받고 또 개인적으로 마사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마사지도 많이 받아봤고 그랬는데 그때는 올라가지만 또 조금 지나면 안 올라가고 오른쪽 어깨가 늘 아파요. 근데 그게 좀 점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숟가락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솔직히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앞에 그걸 보셔서 그런 거죠? 네. 예. 숟가락이 큰일 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여쭤봤지만 제가 여쭤볼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김진수 교수님 계시니까. 예. 한번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오른쪽이 불편하시다고 하는데요. 힘 빼세요. 아프게 안 해요. 아프신 것 같아요. 아프게 안 해요. 우와. 좀 이렇게 약간 좀 들기만 해도 불편해 하시네, 그죠? 네. 자, 힘 빼세요. 네. 그냥 왜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올리고 하는 거예요. 여기만 올라가도 아파요. 네. 힘 빼세요. 네. 이렇게 돌리면 어때요? 이렇게 돌리면. 저렇게 다시 한번 오, 조금만 해도 굉장히 아파하시네, 그죠? 이쪽을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이쪽을. 힘 빼시고, 제가 이제 어깨를 이렇게 딱 잡아줘가지고 어깨 관절만 이렇게 틀게 하는 거거든요. 이건 거의 이상이 없는데. 힘 빼시고, 돌릴 때 되게 돌릴 때. 이것도 괜찮으시네, 그죠? 이제 지금 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제 뭐 그 회전근개 파열 그런 것들이 완전히 있진 않지만 이렇게 어깨를 싸고 있는 막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동결견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김진 선생님께서 괜찮으시겠어요라고 하셨어요. 지금 상당히 중한 상황이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어느 지점을 또 어떻게 만져주실지 여러분도 댁에서 숟가락을 들고 그 어깨 문제가 많으시니까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참 이해가 안 돼. 나도 숟가락 한 번으로 나도 이해 안 돼. 일단은 발의 반사점에 보면 요 부위가 견갑골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드릴 건데 자, 보시면, 발등을 봐주시죠. 그렇죠. 발등에 요 부위 여기가 이제 견갑골에 해당이 됩니다. 새끼발가락의 위쪽이고요. 여기 이제 약 한 2cm 정도 밑에 보시면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견갑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새끼발가락이 갈라진 곳에서 한 2, 3cm 정도 위인데. 그렇죠. 거기가 우리가 견갑골이고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견갑골 그러면 이쪽을 이제 우리가 견갑골이라고 하는데 여기 뒤에 저희가 어깨 이제 날개 축지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날개 축지를 이 부위가 참 아프죠. 아플 때는. 그 부위가 굉장히 아픕니다. 또 어깨는 보통은 이제 어깨 반사점이라고 해서 어깨 반사점은 여기 보시면 이 옆에 새끼발가락 밑에 여기를 우리가 어깨 반사점 바로 밑에 모서리네요. 그렇죠. 모서리가 이제 어깨 반사점인데요.
어깨는 지금 우리 선생님이 만졌던 요 부위가 어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 부위를 함께 해야 두 군데가 다 풀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림을 조금 간단하게 좀 발라줄 건데요. 예. 여기다가 크림에 혹시 안 아파지게 하는 게 요 위치에 크림을 이렇게 발라드릴게요. 견갑골 위치고요. 그리고 요 위치는 여기는 이제 어깨의 반사점 위치거든요. 여기 발라주시고 숟가락으로 자 요거는 긁으실 때 밑에서 위로 이제 긁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세게 긁지 마시고요. 여기 이제 뼈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긁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긁다 보면 조금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참을 수 있을 만큼은 참아주시고요. 혹시 너무 심하다 그러면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본인이 발을 긁으실 때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아픔의 강도를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굉장히 슬슬 거기가 아파요. 이 부위가 지금 많이 막혔다는 거고요. 이 부위를 적극적으로 좀 긁어주시면 돼요. 이거 몇 분 정도 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이제 보통은 우리가 한 2, 3분 정도. 두 군데를 다 합해서? 그렇죠. 네. 두 군데를 다 합해서 한 2, 3분 정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너무 심하신 경우에는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프신가 봐요. 조금 참을 수 있을 정도면 참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너무 아파하시면 손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조금 편해지셨나 보다. 네. 좀 풀렸나 봐요. 시원해졌어요. 똑같은 데가? 뭔 일이야? 이게 지금 불과 1, 2분 사이에 표정이 달라지시네요.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벌써 됐어? 자, 일단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이제 안 아픈 발부터 먼저 할게요. 네. 안 아픈 발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돌릴 때 그리 아프시지 않고 어떻게 한쪽만 이렇게 힘 푸시고 손 올려볼게요. 어깨가 올리면 안 올라가고. 네. 오, 아이고. 조금만 해도 굉장히 아파하시는 거죠. 요거 이제 여기 말도 안 된다 진짜. 야, 진짜. 아니, 아프면 멈추세요. 안 아파요, 지금. 네. 최면 아니야 최면. 아이고. 어머. 진짜 갖고 가서 팔 좀 한번 들어봐봐요. 예, 양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돌려보세요. 제가 좀 이상한 게 이게 의료적으로 동결견이라고 하는 것들은 네. 진짜 조직이 굳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네. 근데 처음에 많이 아파하셨잖아요. 정은아 씨가 막 안쓰러워할 정도로 아파하셨잖아요. 말도 못해서 저는 처음 뵀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더니 어느 틈에 괜찮아졌어요? 네, 이거 처음에 긁으실 때는 거기가 그 움푹 들어간 데가 굉장히 아팠어요. 그런데 계속 긁고 나니까 거기가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아프기는 아픈데 시원하면서 아프다는 그런 표현이.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주 시원했어요. 아니, 지금 어깨가 굉장히 편하고. 네. 정말 이게 너무 감사하네요. 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보니까 상당히 놀랍습니다. 경혈과 경락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빨리 숟가락을 구입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 발에요. 이 인체 전신을 갖다 놓는 그런 이론적 배경은 귀에 이침을 놓는 원리나 손에 수지침을 놓는 원리와 유사한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우리 발에는 6개의 경락, 3양경과 3음경, 거기에는 간담 비위, 그다음에
간담비, 심방광 이 6개의 장기가 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오장육부가 다 발에 들어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는 합니다. 그 반응점이 다만 한의학적 이론과 동일한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는데요. 향후 관심을 가지고 한번 관찰해 볼 만한 가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50개는 좀 걱정을 해야 할 때거든요. 이게 제 앞에 가고 계신 선배님이기 때문에 잘 아까 유심히 봤는데 아유 아무튼 웃게 되셔서 너무 좋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긋지긋한 어깨 통증을 해결해주는 박박숟가락 건강법 알려드립니다. 견갑골이 아픈 경우 새끼발가락의 약 2cm 정도 아래의 발등 쪽 부위, 어깨가 아픈 경우에는 새끼발가락을 기준으로 2cm 아래의 발모서리 부위가 바로 어깨와 관련이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위를 피부가 상하지 않게 발에 크림을 바른 뒤 숟가락으로 박박 문질러 주세요.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따라하시고 몸신 되세요. 여성분들의 만성질환, 변비를 또 잠시 후 지금 5일째 못 보고 있어요. 오랜 시간 괴롭혀온 변비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부터 전립선 어디예요? 20대로 만들어주세요. 남성들의 전립선에 좋은 위치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오줌발이 엄청나게 떼집니다. 리모컨이구만. 이번에는 어떤 건강법? 여성분들의 만성질환, 변비를 또 아이고 머니나. 변비가 또 숟가락 박박으로 해결됩니까? 네. 변비이신 분들 많으시죠? 시청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몸신. 이번 주에도 역시 다양한 건강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의 사연을 받아봤는데요. 이 변비가 좀 오래됐나요? 한 4, 5년 됐는데요. 지금 5일째 못 보고 있어요. 진짜로요. 보통 며칠에 한 번 화장실 가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봤어요. 네. 아침 새벽에. 근데 지금 몇 년 전부터 그냥 못 보고 있어요. 지금 5일 됐거든요, 오늘째. 그러면 약을 드셔도? 변비 약을 별로 효과가 없고요. 네. 그냥 참았다가 어쩌다 한 번씩 보면 그 염소 분비물 마냥 동글동글. 자, 그러면 좀 도와주시죠. 예. 자, 위치 올라오시면 확인하겠습니다. 그냥 식사하시고 5일 동안 주무신 건 아닙니다. 올라가세요. 화장실 가도록 바로 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바로 가요? 바로 그러니까 효과를 빨리 보시는 분들은요 30분 안에도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발을 자극하는 그 순간에도 배가 뿔뿔 한다든지 가스가 차는 느낌이 온다든지 그런 느낌을 바로 볼 수가 있고요. 예, 한 서너 시간 안에는 무조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치 한번. 위치는 이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발의 대장 부위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맹장 부위거든요. 발을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상행결장, 옆으로 가는 게 횡행결장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너갈 거고요. 밑으로 내려오는 게 하행결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옆으로 와서 왼발에 여기 항문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위, 제가 이제 주로 만질 게 이 대장 부위에 이 상행결장과 횡행결장, 그다음에 하행결장, 직장 부위를 자극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배 안에서 대장을 막 이렇게 주물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렇게 만지지 않더라도 이 발만 가지고도 그렇게 주물러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는 숙변이나 이제 이런 그 변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네. 발이 리모컨이구만 보니까 말이야. 네, 발이 그 우리 이용식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이 우리 몸의 리모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인체의 축소판, 리모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해당 부위에 버튼을 누르면 그 부위가 작동을 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숟가락은 마찬가지로 편하게 잡으시고 이렇게 잡고 여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 아프실 거예요. 처음에는. 예. 아프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긁어주시고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프네요. 지금 장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숟가락으로 긁어도 이 정도로 아프다는 건요. 변비가 굉장히 지금 심하다는 인동씨니까 저기 괜찮으세요? 아파요. 자, 몸에 그림을 그리듯이 지금 장을 쭉 그리셨고요. 그 선을 따라서 숟가락으로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안. 엄마야. 아이고.
몇 분 정도 긁어줘요? 양쪽에 5분 정도씩 긁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한쪽만 너무 많이 긁으면 아파하시니까 하신 분서 긁었다가 이쪽 긁었다가 거기가 아픈. 예, 가운데요. 예. 지금 이제 장도 좀 좋은 편이 아니셔서 그런 거고요. 예. 지금 본인이 어디가 아프다라고 하면서 지시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해달라. 그러니까 아픈 부위를 자극하는데 거기. 네네, 거기입니다. 나도 긁었더니 알고 있습니다. 예. 갑자기 방구가 나오는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사지를 하다 보면 가끔 방구 꾸시는 분들이 저기 있어요. 죄송한데 지금 주부께서도 강철기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꼭 그렇게 할 것 같아라고 하셨는데 자극이 지금 되고 있는. 예. 근데 그거 참는 거 참아야지 어떻게 해 그럼. 아니 그냥 꺼내세요. 편하게 네, 편하게 꺼내세요. 괜찮아요. 꺼내서 우리 변희민 씨 주면 돼요. 지금 제가 보면서 신기한 건 처음에 크림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바로 그 부위를 건드릴 때 거기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실 것 같은데. 네, 거기.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이런 변비나 이거는 본인이 긁어보면 아시거든요. 어느 부위가 많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그 부위를 조금은 아프더라도 자꾸 긁어주는 게 좋고요. 보기만 해도 저는 좀 제가 자극이 오는 것 같은데 댁에서도 이제 변비가 있으신 분들 이 위치를 확인하시고 처음보단 지금 덜 아프신가요? 예, 덜 아파요. 똑같은 부위를 지금 하는데 표정이 처음과는 좀 달라지시네요. 진짜 신기하네요. 야, 이제 어머님도 계모임에서 전부 긁고 있겠다.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예. 되겠습니까? 예. 네. 지금 이제 아픔의 정도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 운동은 어느 정도 시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구나. 그 막혔던 게 이렇게 뚫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당장의 효과 어떤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그냥 이 장에 한번 집중하셨을 때 아니면 발바닥의 느낌이라든가 받은 소감이 어떠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할 때 아팠거든요. 근데 갈수록 시원한 느낌이 들고요. 지금 아랫배가 약간 묵직한 것 같아요. 묵직하다. 예, 지금은 진짜로요. 여기 밑에가 지금 묵직해요. 고구마 먹고 이렇게 저기 한 거 같아요. 물 좀 더 드시면 예, 좋을 것 물을 같고요. 좀 드시고 편안히 앉아 있으면 조금 있으면 신호가 갈 겁니다. 예. 글쎄요. 혹시 그렇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변비일 때 이 부분을 자극하면 좋다는 거. 그리고 저희 스튜디오 안에서 조금 어떤 변화 상황이 있으면 같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변비도 잡고 속도 시원해지는 박박숟가락 건강법 알려드립니다. 발 뒤꿈치 바로 위에서 발 가운데 부분, 양쪽 발에 소장, 대장이 지나는 위치가 바로 변비와 관련이 있는 자리인데요. 발 뒤꿈치 윗부분 전체에 피부가 상하지 않게 크림을 바른 후 숟가락으로 10분간 긁어주세요. 숟가락 마사지 후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시고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예요. 여러분도 따라하시고 몸신 되세요. 성경숙 씨를 모델로 해서 이제 부위별로 아픈 부위를 어떻게 숟가락으로 자극을 해야 할지 그 위치를 확인해 드릴 건데요. 여기에 한 분이 나와 앉아 계십니다. 엄영란 선생님께서 직접 나는 그 위치를 여기서 내 눈으로 보겠다. 그래서 집에서 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셔서 저희가 의자를 아예 자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조금 더 젊은 것이 이렇게. 예, 일단 여러분 숟가락을 다 드시고요. 자, 들어봐요, 한번. 위치별로 저희 모두 숟가락으로 하나 됐습니다. 위치별로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안 좋은 부위를 한번 자극을 해보세요. 자, 일단은 어디서부터? 저희가 어깨 부위를 좀 할 건데요. 네. 어깨 부위는 네. 발에 이제 새끼발가락 밑에 보면 이렇게 툭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네. 이 부위가 어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막 긁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어깨가 안 좋으셔서 네. 긁으신 것 같은데, 자, 이 부위가 어깨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허리 부위를 또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 저기 보시면 요 부위가 허리에 해당됩니다. 예. 복숭아뼈 아래. 복숭아뼈 아래 볼록한 부분. 우리 또 우리 성우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정은아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목이 불편하실 텐데요. 그럴 때는 말을 이제 많이 하거나 이럴 때는 여기 엄지발가락 밑에 목이에요? 네, 여기를 긁어주시면 자 그다음 많이 하는 사람들. 그렇죠. 목이요. 네. 목이 이 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뒷목을 이 목과 이 목을 같이 하는데요. 그래요? 예, 양쪽으로 이렇게 다 돌리면 됩니다. 이 안쪽이 앞이 그러면 이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뒤가 그러면 여기까지 같이 하시면 되고요. 뻣뻣한 목까지.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고 귀가 아파. 자 그다음에 이제 하는 데가 이제 무릎 부위가 요 부위가 이제 무릎에 해당이 되는데 아, 네. 예. 여기 보시면 쏙 들어간 데가 있죠. 약간 위로 올릴게요. 여기 요 부위. 아, 예. 거기 진짜 쏙 들어가네. 예. 이 모서리 부위인데 그렇지. 쏙 모서리 들어간 쏙 들어간 곳이 있네요. 부위가 있어요. 예, 그 부위가 이제 무릎에 해당이 되죠. 뒤꿈치 시작하기 전 바로 그렇지. 들어가죠. 뒤꿈치 쏙 들어가기 전 요 자리가 이제 무릎에 해당이 됩니다. 이 엄 선생님이 무릎에 관심이 있으시죠? 아, 그러시는구나. 네. 그러면 예, 그리고요? 무릎이 이제 어디냐면 제가 이쪽도 좀 잠깐 설명한다면 요 부위. 이렇게 보면 쏙 들어간 데 있죠? 예, 요 부위가 이제 무릎에 해당이 되죠. 여기 자리. 뒤꿈치 끝. 여기가 쏙 여기를 들어가. 그러니까 이걸로 이렇게 긁어라 이거. 그렇죠. 예, 긁어라 이거. 선생님 간지러워요. 예. 간지럽게 긁으시면 안 되고요. 예. 자, 요건 무릎 부위인데, 자, 요 무릎 부위를 일단은 먼저 긁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손으로 자극해서 예. 반응이 있으신지도 보시고요. 그걸 한번 볼까요? 예, 그러면 자, 무릎이 아픈지 안 아픈지를 이렇게 눌러보면 되거든요. 아파요. 이거 그렇게 누르면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어? 안 아프죠. 무릎이 안 아프신 분은 아무리 세게 눌러도 아프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무릎이 지금 많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무릎 안 지금 좋아. 사실은 이제 허리도 건강한 편은 아닌데 이 무릎이 아프니까 신경이 여기로 많이 와서 사실 그쪽도 약한 편이시거든요. 허리는 그것도 같이 별로 보셔야 안 아파요. 본인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글쎄, 허리 부위 한번 눌러봐주세요. 허리 부위 한번 근데 안 허리도 아파. 허리 안 지금 아파. 허리. 예, 알겠습니다. 자, 무릎이 나면 무릎이 나면 허리 통증을 느끼실 거예요. 무릎부터 고쳐놓을게요. 신경 안정제 못 봐도 됩니까? 저기 몸신님 그냥 후딱 좀 여쭤볼게요. 네네. 전립선 어디예요? 제가 뭐 정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20대로 만들어주세요. 어머나. 여기 어디예요? 저기 전대박님.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무릎 부위입니다, 이게. 네, 이렇게. 요. 아파. 예. 아파. 몸이 안 좋아서. 예, 요 부위. 이분이 앉아가지고. 선생님 아파. 예, 아파요. 거기가 아파요? 변우민 씨 눌러도 안 아파요? 저는 안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부위를 하는데 안 아픈 분들이 많이 아니 저는 똑같은 부위 여기 맞죠? 사진 좀 내려놓으시. 아니 여기 맞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한데 저는 안 아파요. 저도 안 아파요. 간지러워요 그냥. 가만히 있네. 처음보다 괜찮으신가요? 좀 나요. 좀 나요? 이게 이제 좋아지면 이제 조금씩 괜찮아요.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안 아파요. 같은 강도로 누르는 거거든요. 안 아파요. 예, 안 아프십니다. 자, 이게 안 아프면 난 들어간다. 네, 안 아파지면 좋아지는 겁니다. 금방이네. 예, 예.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편치 않은 부위에 맞춰서 지금 숟가락으로 크림을 바르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춰서 하실 수 있겠죠? 네, 나 예. 있어요. 근데 누룽지를 긁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룽지를 긁어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파. 그렇죠? 정확한 조금 위치. 아래쪽은 덜 아프고 예, 위쪽. 좀 위로 올라오니까. 그래서 위치를 찾아주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만져보면서 숟가락을 긁어보면 더 아픈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를 좀 더 많이 긁으시라는 거예요. 네. 자, 한번 아우 그래도 되셨어요? 어떠세요? 어때요? 거기를 이렇게 하실 때 굉장히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여기는 어깨다, 여기는 무릎이다 이럴 거 없이 그냥 숟가락으로 긁어서 아픈 데는 아픈 거야.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딱 긁어갖고 아픈 데는 다 긁으면 돼. 네, 맞습니다. 네, 숟가락으로. 네, 그렇습니다. 아유, 숟가락 다 드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무릎 통증 잡는 박박 숟가락 건강법 알려드립니다. 발 모서리를 보면 쏙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무릎에 해당하는 부위인데요. 이 부위를 피부가 상하지 않게 발에 크림을 바른 뒤 숟가락으로 박박 긁어주면 됩니다. 여러분도 따라하시고 몸신 되세요. 자, 지금까지 숟가락 박박 건강법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위치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서 위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숟가락 예. 저 건강법의 포인트는 네. 정확한 위치거든요. 그 정확한 위치를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머리가 많이 아파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아니 저분 지금 가실라 그래 저분 지금. 네? 뭐라고요? 똥싸! 빨리 하시라! 아니, 말씀을 하시지. 아니, 지금 신호가 묵직하니 갈라 그러는 바로 예. 신호가 왔다는 말씀이세요? 보내드려야 돼. 지금 일단 일어나세요. 일단 일어나세요. 얼른 다녀오세요. 얼른 다녀오세요. 예. 자. 예. 이거 아닐 수도 예. 있어요. 일단 아니 지금 바로 화장실 가신 거예요? 저분이 감사합니다.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근데 화장실은 가셨어도 성공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 장에 요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경비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게 저런 경우가 흔하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숟가락으로 그 부위만 정확하게 긁으시면 네. 그렇게 좋아집니다. 네. 자, 그러면 예. 위치 다시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머리가 아파서 이제 굉장히 고민이신 분들 많이 있으신데요.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엄지발가락이 이 두통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숟가락으로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 두통 부위는 엄지발가락 이 뒷면으로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만약에 이제 숟가락을 꼭 이용한다 그러면 찌르고 하나, 둘, 셋, 3초간 자극이 있게끔 그리고 난 다음에 띄었다가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으시고요. 또 이제 지금 이제 어린 아이들도 또 이렇게 눈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발가락 그 밑에 부분하고 바로 옆에 있는 세 번째 발가락도 눈의 반사점에 해당이 되거든요. 여기를 숟가락으로 요거는 이제 긁어주시면 됩니다. 양쪽으로. 그리고 위가 안 좋거나 이제 소화가 안 될 때는 어디를 해주시면 되냐면 정중앙에서 약간 옆으로 사선으로 60% 되는 자리 이렇게 올라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위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 생리통이나 이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거든요. 그럴 때는 숟가락 앞면으로 여기를 이렇게 생리통, 이 발 뒤꿈치인데요. 여기를 좀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두통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숟가락으로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 두통 부위는 엄지발가락 이 뒷면으로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만약에 이제 숟가락을 꼭 이용한다 그러면 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긁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긁어주시고 이 소화가 안 되는 위 부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긁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 생리통 부위는 요걸 이제 이렇게 잡으셔갖고 이렇게 잡으시고 요 면이 있잖아요. 네. 요걸로 날로. 날로 이거 쳐주면 돼요. 치실 때 우리가 마늘 빤다는 마음을 갖고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살살 치는 게 아니라 조금 세게 찍어야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생리통에 도움이 됐고요. 아까 우리 저 변유민 선생님께서 관심 있어하는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예, 관심 있어하는 이제 전립선 부위는 요 복숭아뼈 밑에 아까 이제 우리가 허리 부위를 했잖아요. 네. 허리보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뒤꿈치 쪽에 약간 이렇게 온폭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 자리가 생식기 부위인데 남자분들은 여기를 많이 긁어주시면 오줌발이 엄청나게 세집니다. 네, 그 자리가
오줌 소변이 아주 시원하게. 소변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나옵니다. 소변 줄기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몸신이 단연간에 걸쳐서 어쨌든 경험상 이렇게 쌓아온 여러 가지 정보를 저희에게 뭐 다 내주셨습니다. 방청객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화장실 가신 그 어머니 뒤에 작가 3분이 쫓아갔다는 거.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또 확인을 해야 확인이 돼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카메라 한 대 쫓아. 자, 오늘 여기까지 몸신과 함께한 그리고 숟가락과 함께한 놀라운 시간이 진짜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 이 정보 같이 나누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건강은요 사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일단은 우선은 제가 숟가락 건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숟가락 건강보다 더 좋은 게요 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하루에 보통 한 30분 정도만 걸으시면 웬만한 질병들은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병행한다 그러면 아마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몸의 전부를 담고 있는 소중한 발. 일상생활에서 발만 잘 마사지해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요. 두통이 있을 때에는 엄지발가락이 우리 몸의 머리와 연관된 곳이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을 숟가락의 손잡이 부분으로 3초간 지그시 눌러주시면 되고요. 눈이 침침할 때는 둘째, 셋째 발가락의 아랫부분 발가락 마디를 숟가락으로 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화가 안 될 때에는 엄지발가락 아래 볼록 튀어나온 곳의 바로 밑 정중앙에서 사선으로 60도 정도 위에 해당하는 곳을 숟가락으로 긁어주시면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리통이 있을 때에는 발 뒤꿈치 부분을 숟가락 손잡이 부분으로 지그시 눌러주시면 생리통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남성분들은 발 뒤꿈치 안쪽 부분을 지그시 자극해주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잘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도 몸신 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숟가락 들고 열심히 긁고 계신가요? 발 통증을 잡는 아주 간단한 운동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굉장히 쉬워요. 집에 있는 음료수병이나 캔으로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초간단 운동법부터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잠깐 그러네요. 좋으네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음식은 바로 입니다. 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까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붙인 게 해갖고 막걸리나 한 잔. 내 몸의 엑스레이, 발 오늘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숟가락 하나로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 저희가 보면서 놀라기도 했는데요. 김진수 선생님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의료로 환자를 보다 보면 사실 저희 의료 기술만 환자를 모든 걸 치료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 느끼거든요. 숟가락 건강법을 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뭐 신통방통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위험성은 조금 있어요. 만약 간이 안 좋다. 그러면 술을 많이 드세요. 그래가지고 만약 간이 안 좋아. 근데 이제 내가 오늘 배워가지고 간을 막 끌고 이렇게 간을 막 끌으니까 나는 간이 좋아져가지고 술 마셔도 괜찮아.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생긴다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네. 이게 몸신의 사실은 제가 큰 핵심은 대부분 환자들이나 아픈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자기 생활 습관. 그냥 꼭 그렇게 살아요. 뭐 저도 맨날 목 아픈데 수술한다고 목 아픈데 이걸 고치기 위한 어떤 운동법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목을 막 긁어.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나 이게 진짜 진정한 치료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만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목이 아프면 진짜 목이 아픈 원인을 찾아서 그것들을 해결하고 만약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면 술을 끊어야 그게 그 사람이 몸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뭐 옳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는 이제 순간적으로 완화된 여러 가지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통증을 잡고 순환을 시킨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 치료는 정말 전문의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오셨나요? 아이고, 예. 뭐 이렇게
이 말씀을 하는 와중에 화장실 다녀오셨는데 혼자 가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몰라요. 어느 분이 막 따라오는데 오는가 모르는가 문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어떻게 또 시원하게 볼일 보고. 아 진짜 시원하게 볼일 보신 거예요? 아니면? 네, 시원하게 봤는데 변비약을 먹어도 안 되고 네. 볼일 보고 나오니까 막 카메라가 막 오는 거예요. 어쨌든 비 오고 그 해가 딱 찌잖아요. 그런 느낌. 이야. 너무 진짜 대박이야 이건. 대박이야. 예, 아이 축하드립니다. 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평상시에 발 관리 잘해야겠습니다. 네. 발 건강을 위해서 이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다 서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히 많은 게 이제 뒤꿈치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뭐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게 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도 운동하라고 하니까 너무 많이 해서 과사용으로 생기는 그 발 통증을 잡는 아주 간단한 운동 방법을 오늘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요? 굉장히 쉬워요. 병 굴리기예요, 병 굴리기. 네. 병하로 그게 가능하다고요? 진짜 이게 사실 전체적으로 자극을 해주면 혈액순환이 상당히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아치가 자꾸 무너진다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굴릴 때 이제 그 발 속에 있는 내재근이라고 하는 근육들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아치를 좀 더 이렇게 무너지는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오, 느낌이 오는데요. 병으로 하는. 네, 한번 해보죠. 예, 해보죠. 앉을까요? 네, 예. 같이 앉으실까요? 이제 근데 이게 보면 일반 캔도 있고 또 병도 있잖아요. 어떤 것들은 사용을 해도 상관없습니까? 네, 뭐 사용 괜찮아요. 그래요? 동두깨 뭐 이런 거 괜찮아요. 아, 좋네요. 네, 동글동글한 거. 예. 좀 기니까 도망가지가 않아요. 이게 작거나 뭐 골프공 이런 것들은 좀 도망을 가거든요. 하다 보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요 정도 사이즈 그런 것들이 참. 그럼 선생님은 캔을 하실 거예요? 저는 캔을 좀 좋아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커피 한 번씩 먹고 하니까. 저는 병을 좋아합니다. 예, 오늘 취향대로 병을 선택하셔가지고. 알았어요. 예, 예. 그럼 발을 벗어야 되겠죠? 예. 아, 양말을 벗는 게 좋군요. 네, 양말을 벗어야지 이게 오, 좀 발 참 예쁘게 생겼다. 선생님까지.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선생님의 발 색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니 발가락이 왜 이렇게 길어? 역시. 예. 무좀이 없네요. 무좀이 없어.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예, 그리고 지금 아치도요, 손가락 2마디 정도 들어갈 정도로 아주 적당하고요. 네. 운동 들어가죠. 예. 그래서 캔을 바닥에 놓고 네. 이게 이제 좀 미끄러운 곳은 수건 같은 거 하나 두셔도 괜찮아요. 미끄러우면. 근데 예. 이제 우선은 하나 이렇게 잡으세요. 아, 발을요? 네네. 이렇게. 동글동글 돌리는 거죠, 이렇게 굴리는 거죠. 발을 조금 힘을 줘가지고 발가락을 이렇게 한번 들어줍니다. 앞으로 갈 때는 내려올 때는 이제 구부려주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발끝부터 뒤꿈치 끝까지 밀어주는 거예요. 쭉쭉. 이제 족저근막염이라고 하시면 보통 요 부위가 가장 많이 아프거든요. 네. 이 부위. 두 번째가 이 부위예요, 이 부위. 그럼 세 번째 요 정도인데 주로 요 두 부위가 많이 아프거든요. 그 부위를 좀 자극을 더 시키는 겁니다. 야,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잠깐 그러네요. 오늘 제가 환자들한테 꼭 그렇게 설명을 해요. 사무실에서 하나 놓고 하시라고.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것 자체가 지압이 되네요. 그렇죠. 예, 지압이 되고 이 누르는 힘 때문에 참 좋은데 병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깨질까 봐. 이게 무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캔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캔 정도가 좀 좋을 것 같고. 제일 낫겠다. 네. 병은 조금 병이 조심하셔야 깨질 정도로 힘이 좋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왜 이 발에 이 체중이 눌려지는 거 있죠. 이거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원해요. 온몸이. 제가 또 캔을 좀 좋아하는 이유가 네. 캔은 얼릴 수가 있잖아요. 아, 얼리면 이게 시원하게. 시원해요. 근육, 근막들이 이렇게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꾸준히 뭐 보통 하루에 한 5분 정도에서 한 3회 정도 하시라. 그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자, 이번에는 건강한 발을 위한 음식이 뭐가 있을까 찾아가 보겠습니다. 임명숙 교수님,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우리 발에는 여러 가지 말초 혈관이라든지 신경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초 혈액 순환을 잘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바로 발 건강에 도움이 될 텐데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음식은 바로 양파 그리고 메밀입니다. 이 양파와 메밀에는 이 말초 혈액 순환을 잘 도와주는 그런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메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메밀엔 루틴이라는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 있는데 이 루틴은 혈관벽을 좀 탄력성 있고
혈관벽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잘 도와주는데요. 메밀뿐만 아니라 메밀싹 있죠. 이 메밀싹에도 메밀에 들어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27배 가량의 많은 루틴이 들어있으니까 메밀싹도 가끔씩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이걸 연구를 해봤더니 이 메밀싹에 들어있는 이 루틴이라는 게 우리 혈관의 피떡, 혈전이 만들어질 때 필요한 효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피떡을 못 만들게 하더라라는 게 확인이 돼 있습니다. 엄 선생님도 메밀 음식 좋아하시죠? 좋죠. 주로 어떻게 드세요, 메밀을? 부침개도 해 먹고요. 네, 부추 넣고. 네. 아우, 맛있죠. 부침개 해갖고 막걸리는 한 잔 넣고. 네, 엄 선생님 드시는 그 메밀전 굉장히 좋죠. 오늘 제가 그 봄에 어울리는 메밀 요리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봄동 많이 나오는데요. 봄동 메밀 전병이 어떨까 싶어요. 우선 봄동, 요즘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봄동인데요. 이 봄동을 이렇게 좀 채 썰어서 넣으시고 또 그 표고버섯 있죠. 표고버섯 채 썰어 넣고 돼지고기, 살코기도 채 썰어서 얘네들을 네, 불고기 양념처럼 조금 싱겁게 조물조물해서 일단 볶아 놓으세요. 메밀 가루에 소금을 메밀가루 한 컵에 소금을 한 0.5 차술 정도 조금만 넣으시고요. 물로 묽게 배서 이거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조금 누우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동그랗게 손바닥보다 조금 적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 전병을 붙이셔서 여기에다가 좀 전에 이제 해놓은 이렇게 뭐 봄동이라든지 또 표고버섯 또 여기 이제 그 돼지고기 볶은 거 이렇게 넣으시고요. 양파 또한 참 또 혈관에 좋은 그런 음식이죠, 식품이죠. 네, 우리가 양파하면 정말 양파의 경우에는 뭐 건강식품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인데요. 양파에서 주목해야 될 성분은 퀘르세틴이라는 그런 생리활성 물질입니다. 이 퀘르세틴도 굉장히 항산화 효능, 특히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산화 반응을 억제하는 효능이 뛰어나서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혈전이 좀 산화된다든지 혈관벽이 산화적 손상을 입는 것을 굉장히 막아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이 양파만큼 좋은 것이 또 없습니다. 나는 퀘르세틴을 추천할 때 항상 양파 껍질 차를 많이 드시라고도 하고 웬만한 거는 다 이제 뭐 국물을 내든가 뭐 할 때 껍질 채로 드시라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자색 양파 아시죠? 네. 보라색 나는 그 양파는 어떤가 하면은 실제 흰색 양파도 좋지만 이 자색 양파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더 들어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 또 퀘르세틴의 경우에도 흰 양파보다 한 200배 이상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흰색 양파하고 이 자색 양파 함께 이렇게 조금 채 썰듯이 하셔서요. 저는 겉절이 무치듯이 김치 양념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양파 김치가 되는데 맛이 좋고요. 이것은 좀 익어도 새콤한 맛을 즐기시기 좋습니다. 입맛 도네요. 자, 오늘 내 몸의 엑스레이 발 건강을 주제로 다양한 정보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저희도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이제 받으시고 표정이 밝아지신 분들이 있는데 발을 더 사랑하고 발을 더 오래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건강해질 때까지 저희 열심히 뛰겠습니다. 다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먹습니다. 간이나 심장이나 콩팥에 이상이 있는 전조 증상일 수도 있고요. 질병의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징후가 된다. 이게 종아리 쪽이 정말 딱딱하고 무겁고 이게 찐 건지 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자꾸만 빵부터리 묻더라고요. 5분 만에 마사지로 얼굴 부종을 뺄 수 있는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이상한 거 갖고 나와가지고. 난 이런 얼굴도 작아지나요? 롤러 마사지가 없어도 집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셀프 롤러입니다. 좀 네. 살살 해봐요. 아, 대박이다. 완전 대박 히트 상품이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시원해졌어.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